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훈입니다. 거절을 잘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이 거절을 잘 못하면요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가 왜 거절을 잘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고, 거절을 못하는 원인, 그리고 나아가서는 거절을 잘하는 방법과 그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절을 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거절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시간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을 잘 못하게 되면 이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은 과감히 쳐내야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생산성과 성취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일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 자기가 어떤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면 비록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훨씬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건 오히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뭔가 억지로 할 때,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받는 건데, 여러분이 거절을 하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떠맡게 된 일을 과연 막 의미를 찾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해서 억지로 일을 하게 되면요, 생산성도 당연히 떨어지고 성취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세상 모든 짐을 혼자 다 떠맡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절을 못해가지고 자기 능력 밖의 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니야 내가 해줄게, 내가 다 할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고 오케이 예스맨이 되다 보면요, 어느새 여러분에게만 그 잔뜩 짐이 쌓이고 부담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레기통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온갖 일을 여러분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거절을 한다고 해서 불친절한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절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거절을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은요, 관계를 망칠까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제안을 거절을 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입고 이 사람한테 뭔가 신뢰가 되고 폐를 끼칠까봐 걱정이 돼서 거절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흐트러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제안을 한 사람이 뭐 나랑 가까운 사람, 뭐 친척, 지인, 친구, 가족일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더 거절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망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여러분이 거절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내가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원래 어떤 영화에서 이 배역을 누가 맡기로 했었는데 누가 안 맡아서 다른 배우가 맡아가지고 대박이 났다, 그 사람은 지금 땅을 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혹시 내가 기회를 몰라보고 제안을 거절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데요, 이 만약이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거듭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절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죄책감 때문인데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죄책감 때문에 거절을 못합니다. 내가 그때 제안을 거절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했나? 내가 좀 심했나? 내가 너무 인간성이 없나? 등등등 거절을 해놓고서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꾸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거절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락을 해서 생각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거절을 다시 취소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거절하는 게 나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원인 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나요? 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또는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거절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내가 어떤 제안을 거절을 하지 못했는데 이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하는 데도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거절을 잘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거절을 잘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파트죠. 어떻게 하면 거절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뭐 거절을 할 때
좀 거절처럼 안 보이게 나름의 예의를 차려서 하는 게 보통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사해요. 일단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no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도 no라는 걸 알고 있지만 상대도 거절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혹여 거절이지만 생각해 본다고 했으니까 진짜 생각을 해볼까 하는 헛된 희망도 품게 만듭니다. 그냥 깔끔하게 no라고 얘기하는 게 서로 불편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yes라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얼굴 표정에는 다 뭐 싫고 막 몸에서도 막 그런 싫은 에너지가 막 풍기는데 억지로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도 불편하고 상대도 불편해집니다. 일단 자기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되니까 불편해지고, 상대는 내가 억지로 시켰나?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이 거절을 할 때는 뭐 둘러서 말하고 다양한 뭐 수사를 쓰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안 됩니다. no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뻔한 방법이죠. 그래서 좀 불안함을 느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나서 민망하잖아요. 무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말까지 쭉 막 늘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번 주말에 놀러 갈래? 라고 했는데 자기는 놀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요즘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 막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래서 주말에는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번 일단 생각해 볼게. 등등등.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못 가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신이 못 가는 이유를 굉장히 하나하나 다 늘어놓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사람이 말이 길어지면 실수를 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 설명하는 내용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내가 막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때는 굳이 장황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담백하게 no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요령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간단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겁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no라고만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때 구체적이고 간단한 설명을 같이 해주면 상대방이 훨씬 더 납득하기가 쉬워집니다. 사람은 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딱 알고 납득을 하게 돼서 그랬구나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no, 안 돼,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이런 이유에서 안 돼,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게 상대방한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절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 거절의 요령은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뭐 거절을 했다고 해서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제안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에게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다고 말할 권리, 내가 하고 싶지 않을 권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굳이 거절을 했다고 사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원인에서 보면 내가 거절한 걸로 인해서 상대가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그런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사과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이 사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상대방이 아니 그래, 이 사람이 지금 잘못했네, 내 제안을 왜 거절하는 거야? 라는 그런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할 때는요, 굳이 사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깔끔하게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과라는 순간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거절할 권리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거절을 한다는 것은 다이어트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필요한 지방을 걷어내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제한들을 걷어내고 자신이 내린 결정들로 삶을 채워나가면 바로 그게 건강한 삶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삶의 주인이 자기가 돼야지 남이 내린 결정, 남이 제시한 제안으로 삶이 채워지게 되면 결국은 그 삶은 자기 삶이 아니게 되니까요. 싫은 것은 싫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또 좋은 것은 좋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훨씬 올라갈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또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바로바로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